자,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가 쭉 다 되면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되면서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F3 불러오기 해가지고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스크래핑해서 뿌려치면 그 뿌려진 자료를 전표 체크해가지고 F6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오게 되면 자료는 이 세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즉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자료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다시 언급을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올 때 데이터가 중복이 된 거는 중복된 것은 빼고 전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 붕괴가 되는 것은 기존의 거래처들을 쭉 기존의 거래처 사례들을 봐서 자동 붕괴가 돼 있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붕괴를 설정해 주든지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것을 여기다 다 끌고 와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상단에 부가세 관련, 하단에 붕괴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상단에 매출 매 위형에 따른 뭐 공급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나오는 게 뿐만 아니라 여기 공급처도 있죠. 공급처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급처가 있으면 그 코드를 그대로, 즉 뭐냐면 내가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데 따른 공급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상호 공급처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홈택스에서 끌어온 자료가 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기존의 거래처 코드가 있다면 그 기존의 거래처 코드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내가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게 이번에 끌고 온 세금계산서가 거래처가 새로 발생이 된 거다. 그러면 신규 거래처로 알아서 자동이 등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거래처 등록을 따로 별도로 안 해줘도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처리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으로도 전송이 되고 부가세 신고 자료에도 부가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에도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건 뭐냐면 분계라든가 계정과목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부가세에 있어서 불공이라든가 뭐 의제료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수정하면 또 수정된 자료가 부가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에 반영이 또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부터 정리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뭐부터? 매출부터 정리를 할게. 매출부터. 매출 정리, 매입 정리, 신용카드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출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심플해. 자, 뭐냐면 매출이 뭐가 있겠어요? 상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고 뭐 서비스 매출, 공사 매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구분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자, 일단 상단에 이제 분계란에 외상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계정 과목 이렇게 외상으로 여기 이 상단에 외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하단의 분계에는 환경 설정한 대로 환경 등록의 환경 설정대로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설명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꾸고 싶어. 그런데 내가 제품 매출을 추가 계정으로 이렇게 해놓았어. 그러면 요거 외상을 추가로 선택을 하면 돼요. 추가로. 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걸 바꾸는 이 외상이 아니라 추가로 바꾸는 순간에 요게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제품 매출, 외상 매출금으로 이거 분계 계정 과목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고 공사 매출도 있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이거 다 바꿔주면 돼. 아니면 그냥 외상으로 해놨다가 이걸 뭐 상품 매출이다, 뭐 제품 매출이다. 개별적으로 밑에 내려가서 수정을 해도 돼요. 자,
매출을 분류하는 거.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이거 분류하는 것은 밑에 하단에 내려가서 분계에 대변에 요거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 공사 매출이냐 서비스 매출이냐 요것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출을 분류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건 거래가 있을 텐데 이게 다 그냥 쭉 다 뿌려지다 보니 요거는 상품 매출, 요거는 제품 매출, 요거는 서비스 매출.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가서 요거는 요 밑에 요거 하나 요거 딱 클릭해 가지고 요 밑에 들어가서 상품 매출. 요 밑에 들어가서 제품 매출. 요 밑에 들어가서 서비스 매출. 그 수많은 거래들을 언제 다 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 회사가 상품 매출 물론 회사가 이렇게 그 딱 하나하나 딱 집어주면 좋겠는데 그거 불가능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제품의 매출처, 공급처를 보통 정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렬을 해보는 거예요. 이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요 제목줄 있죠. 뭐 품목도 할 수도 있고 품목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요 공급처명.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제목줄을 이런 데를 한번 클릭을 해봐요. 클릭을 해보면 뭐 품목 똑같은 정렬이 돼요. 정렬이. 그래서 공급처도 쭉 이렇게 동일거래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정렬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처는 이게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데 제품 매출인가 봐. 그러면 여기 다 체크를 해요. 해당되는 거래처를 체크를 해서 요거 분계 일괄 변경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어디 갔어? 어디 F4 여기 있다. F4 복사에 여기에 역삼각형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분계 일괄 변경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 해서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자, 내가 데이터 선택한 요 전표 데이터 중에서 선택한 데이터는요. 추가로 바꿔주세요. 뭘로? 제품 매출로 바꿔주세요. 하면 추가를 선택하면 요 선택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전부 다가 상품 매출로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체크를 한 다음에 F4 복사 분기 일괄 변경을 클릭하면서 추가로 딱 하게 되면 여기 선택한 데이터 체크된 데이터는 몽땅 다 추가로 분기 일괄 변경이 되면서 뭘로? 제품 매출로 다 바뀌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 일괄 변경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발이 굉장히 피곤해.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서 체크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작업을 연습 삼아서 쭉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방식대로 하는 거고요. 요 부분은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매출 중에서 고정자산 매각이 있다면 요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자산을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고 같은 경우 차량 운반고 아니면 직기 비품 같은 거 갖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팔았어요. 팔면 회사 명의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팔면 어쩌다가 한번 팔아도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세금계산 발행 안 했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세금계산서 내가 상품 우리 갖고 있는 회사의 상품 제품 매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계산 끊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 상품 제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차량 비품 노트북 이런 거 책상 이런 거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끊어주면서 부가세 받고 부가세 신고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 고정자산의 매각은요 일반 매출과 달라요. 자, 일반 매출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상품을 1,000만 원에 매출을 했대요. 상품 매출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든
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든 아니면 현금 들어오든 뭔가 되겠죠. 또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고요. 상품 매출 1,000만 원에 부가세 10%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분계 처리가 돼요. 요렇게는 다 분계 처리가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고정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 고정자산 매각을 할 때는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변의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가 팔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가 1,500만 원짜리였어요. 내가 1,5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1,500만 원짜리 차를 샀고 그동안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인 금액이 얼마냐면 700만 원을 그동안에 감가상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1,500에서 700 빼면 얼마지? 800만 원이다. 800만 원. 즉 뭐냐면 이 회사 장부가에 800만 원짜리 차를 얼마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았어. 자, 이랬을 때 분기는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는 상품 매출도 아니고 제품 매출도 아니에요. 고정자산 갖고 있던 차량 운반구 갖고 있던 요게 매각이 됐으니까 차변에 있던 고정자산을 없애줘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되죠. 자산 감소로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자산, 차량 운반구에 딸린 짝꿍이 있죠. 누구 감가상각비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없어지니까 자산 없어지면서 대변으로 가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줘야 되겠죠. 여기 요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8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야? 200만 원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했을 때와 고정자산 매출했을 때의 대변의 계정 과목이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론 뭐 여기도 다 외상 미술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사실은 자산이라는 성격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항목의 경우는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이라고 계상을 하고요. 그 외에 어쩌다가 한 번씩 파는 이런 부분 팔고 돈 못 받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러면서 차량 운반구 이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 자산이 없어지니까 취득가액을 대변에 기록을 하고 차변에 짝꿍 같이 돌아다니는 얘도 같이 없애줍니다. 그러면 차액은 자동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이 자동적으로 집계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상품 매출이든 고정자산 매출이든 똑같은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세 예수금은 어느 경우든 동일한 거고 여기 1,100만 원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차이를 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고정자산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든 뭐 이런 식으로 분계 처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끌어올 때는 그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상품 매출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각이다라고 해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매출의 경우에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서비스 매출, 공사 매출 이렇게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매출 중에서 고정자산 매각이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매각하는 고정자산 매각할 때는 대변에 매각하는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 그리고 취득금액을 입력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이라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주는 거고요. 그러려면 도대체 내가 차량이 또는 기계장치, 고정자산 건물 뭐가 없어졌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파악하려면
고정자산 등록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빠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걸 언제 다 일일이 기억을 해? 불가능해.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있는 거, 이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매각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취득가액이라는 말은 당초에 취득한 금액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장부가액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주의해 주시는데, 장부가액이라는 말의 의미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1,500만 원이지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1,5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을 차감한 800만 원이 장부가액이다라는 이 용어도 하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렇게 쭉, 메인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여러 가지 매출들이 쫙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딱 보니까, 요거는 자동차 매각. 여기 품목의 자동차 매각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품목에 써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게 매출이, 이게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도 아니고 서비스 매출도 아니고 고정자산 매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이거 고정자산 매각이다라고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분계는 외상도 아니고 뭐 추가도 아니고 혼합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외상이라든가 추가로 하게 되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인식이 돼버리니까 이걸 혼합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밑에 가서 이것을 당초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돼 있던 것을 수정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혼합으로, 분계를 혼합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그러면서 고정자산 등록 화면을 띄워 놓습니다. 이 자동차 매각됐다는데 이 자동차가 뭔 놈의 자동차냐? 요 차량이더라. 그럼 이 차량, 자, 쭉 여기 고정자산도 뭐 차량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다 돼 있겠죠. 이 중에서 뭐다? 이 차량이더라.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기초가액. 기초가액이 뭐지? 취득가액이야. 회계편에서 설명했던 얘기야. 회계편에서 고정자산 등록 이런 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럼 회계편 다시 들어야 돼요. 자,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이 차량 고정자산의 화면에 딱 보면 기초가액 나온 게 이게 취득가액이다라는 얘기고, 쭉 해가지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이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에 양도할 때까지 양도일자는 언제요? 요거.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가 양도일자가 되겠죠. 양도일자까지 계상된 단기말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여기다가, 요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숫자를. 응? 컴퓨터가 알아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4천만 원 입력하고 2,353만 원 입력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여기 이익 나왔네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쳐주게 되면 요게 분계가 깔끔하게 차변에 미수금 되고 대변에 차량 운반고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누익 유형자산 처분이 요런 식으로 분계 수정 밑에 하단에 수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요 앞에 살펴봤던 요 분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요 화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살짝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요 숫자를 입력할 때, 이런 거 입력할 때, 4천만 원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 거 요거 카피 떠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요거 카피 떠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들 숫자 입력하는데 미스타이핑 하는 실수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로 알려드리니까,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 설명했던 건데. 자, 여기 돼 있네. 이렇게 다시 설명이 되는데,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요거 차변의 미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면서 매각한 금액, 공급가액하고 장부가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더라 라는 설명을 쭉 드렸던 겁니다. 여기 써있네.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이 뿌려질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든가.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고정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겠지만 고정자산 매각을 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는 수익금액 제외금액으로 집계가 됩니다. 수익금액 제외금액. 과세표준 명세, 부가세 신고서 화면에서 마지막에 볼 거예요. 30번의 수익금액 제외를 기재하는欄에 매출 계정이 아니라 다른 계정이 붕괴된다면 수익금액 제외로 반영이 될 거고요. 종목란에 뭘로 이거 고정자산 매각한 거예요. 이렇게 사유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이게 우리는 여기서 고정자산 매각하는 경우를 봤는데 반대로 매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편에서 봤어. 차량 운반고 등 고정자산으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뭐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 팝업창 뜬다고 했죠. 거기에서 뭐예요? 고정자산 등록도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고정자산 매입으로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나중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일반 매입이 있고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따로 밑에 따로 칸이 또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이 화면에 고정자산 매입에 여기에 금액이 집계가 될 거예요.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는 고정자산 간편 등록하는 전표 정리되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렇게 따로 별도로 집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화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해서 또 있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또 아니면 카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카드 발급 따로 세금계산서 매출 따로따로 하면 그거는 문제 없어요. 내가 매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경우, 내가 매출을 했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끊어주는 거, 이거 따로따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카드 매출하는 게 더블 되는 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이 중복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냅둬버리지라고 하면 어떻게 매출이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금계산서 발급 그리고 카드 결제가 중복이 된다. 카드 매출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카드 매출이 나와요.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드 매출이 나오면 사장님 이 카드 매출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 매출 끊어진 거 혹시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그 다음에 돈 받으려고 내가 세금계산서 딱 끊어줬는데 거래소 사장님이 야, 나 돈 없거든. 나 카드로 그냥 갚을게 해서 카드로 갚는다고 해서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카드로 또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카드 발급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복으로 국세청은 몰라요. 국세청은 이게 중복되는지 중복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카드 매출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출 다 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다가. 오케이,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카드로 끊어줬어요. 나중에 거래처 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나 세금계산서 좀 끊어주면 안 될까? 라고 세금계산서도 요구를 해요. 그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돈이 없어서 현금 주려고 했더니 보통예금으로 갚으려고 했더니 없어. 카드로 할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은 하지만 먼저 카드를 발급을 하고 난 다음에 카드 발급하고 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거나 여하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하고 신용카드 발행하는 게 중복이 됐다. 이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 두 가지 사유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외상대금이 있는데 그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이 두 가지 사례로 나눠서 화면 정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방법은요. 자, 이 매입매출 전부 입력 화면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매입매출 전부 입력 화면에서 부가세 유형은 뭘로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0일 과세로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단 얘기야. 그리고 나서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뒤에 뭐 외상도 있고 뭐 추가도 있겠지만 분계는
3번 혼합을 선택합니다. 3번 혼합을 선택하면 하단의 분계란에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하단 분계란의 차변에 미수금이라든가 외상매출금 등 입력을 합니다.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상단에 F8 적용 및 카드 매출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입력하고 이렇게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적용 및 거래처 등 카드 매출 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돼요. 이 팝업창이 나오면 여기 거래처 카드 그리고 여기 카드 구분에다가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을. 그리고 뭐 신용카드사라든가 이거 선택을 해서 오케이 확인을 클릭을 합니다. 거래처 코드, 카드 가맹점, 카드 구분, 그리고 신용카드사 요거 반드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중복 발행되는 게 정리가 됩니다. 또는 이 분계 유형을 여기 있죠. 분계 유형을 카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4번 카드를 선택하고 여기 신용카드사가 활성화될 거예요. 이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사 그 팝업창이 나오면 여기다가 신용카드사 입력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150만 원 세금계산 발행을 했지만 카드도 발급을 했다. 이중으로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는 이제 신용카드도 발급을 한 거니까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이건 뭐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부속명세서로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여기 조회를 딱 해보게 되면 부가세 부속명세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는 발행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발행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권이 별도로 집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아까 150만 원에 15만 원 부가세 15만 원 포함하면 165만 원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입니다. 즉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발급을 했는데 요게 이 중에서 165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중복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다면요. 표시가 안 된다면 더블로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게 된다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계용 카드를 확인하시든지.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세금계산 발행을 하고 나서 외상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는 이미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자, 어떻게 되세요? 11번 과세 세금계산 발행을 했고요. 발행을 하면서 분계에 차대변, 외상매출군, 제품매출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는. 세금계산서 다 발행한 걸로.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이렇게 발행한 날짜에 이렇게 미수금 그리고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계를 할 겁니다. 미수금, 뭐 외상매출금, 여기 있던 외상매출금을 없애야 되니까, 이 외상매출금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발행을 했으니까, 아직 돈은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처리해요.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고, 그 다음에 F7 카드 매출이라는 게 뜹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렇게 해서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카드 매출이 이게 활성화되고 카드 매출을 클릭을 해서요. 하단에 여기 나와요. 하단에 신용카드사 구분. 아까 봤던 팝업창하고 거의 똑같아요. 신용카드사 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분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면 중복 발행됐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차변의 계정 코드는요. 계정 코드는 미수금이라든가 또는 현금일 때만 카드 매출 이게 입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보통 이제 미수금으로 입력을 하죠. 미수금으로 입력하고 그러면 이 미수금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해서 없어졌는데 이 미수금은 언제 없어져요? 카드 대금 들어올 때. 미수금의 상계는 카드사로부터 돈 들어올 때 그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중복된 것을 어디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거 잘 표시해 줘야지만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세금계산서 매출은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 그 신용카드 매출이 별개의 매출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사장님 혹시 신용카드 매출이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중복되는 거 있어요? 라고 확인을 하셔서 중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하고 중복되는데요? 해서 확인해서 요 방법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